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6장 한번 살펴볼게요. 하루에 한 5개, 6개 정도 포인트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핑계이긴 하지만 워낙 바빠가지고, 아침에 지금 뭐 새벽같이 나와서 목이 좀 풀리기 전까지 녹음을 하고 풀린 다음에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랜잭션하고 병행 제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우리 앞에서 어떤 걸 봤었냐면 DCL이라는 애를 봤어요. 그래서 DBMS가 하는 언어 중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DML하고 DDL하고 DCL을 다 봤는데, 이 트랜잭션하고 병행 제어는 바로 DCL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액션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승인까지, 커밋까지 일어난 때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연산, 이게 결국은 자료를 주고받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하나의 집합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이에요. 세트예요. 내가 돈을 꺼낸다. 그러면 승인해가지고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내 손에 돈이 오는 것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트랜잭션의 특성인데 예전에는 이 종류만 물어봤어요. 종류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내용적인 것까지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은 원자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원자. 이것만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중에 아톰이 기억납니다. 제가 좋아하던 만화 영화는 아닌데 저는 메칸더 V를 이러면 나이가 뽀록 나는데, 그지? 아연에 저는 메칸더 V를 좋아했는데 아톰은 그 전 시절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아톰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얘는 트랜잭션은 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얘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고 얘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면 끝인 거예요. 취소가 돼야 되고 처음에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얘는 하나의 묶음이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은 커밋하고 롤백 앞에서 봤기 때문에 됐고요. 그래서 뭐 은행 ATM 이용 시에 출금 입력 후에 트랜잭션 발생, 오류가 생기면 작업이 취소가 되고 다시 시도를 요구하는 것이 원자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묶음이란 이야기예요.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항상 그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때는 저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결과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시스템의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후가 항상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세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고정 요소는 즉 어떤 트랜잭션 ATM기가 면처리가 가서 할 때랑 땡치리가 가서 할 때랑 그 작업 절차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아야 된다. 됐죠? 자, 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얘는 어떻게 해요? 걔만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통장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제가 지금 ATM에서 100만 원을 찾고 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이건 좀 그렇고 해커가 제가 막 돈을 찾고 있는 그 찰나에 동시에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 갈 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해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 딸이 제 통장에서 캐시기로 다른 데서 아니야, 인터넷 뱅킹으로 하자.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찾는 찰나에 제가 찾는 거예요. 동시에 찾는다고 했을 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애는 거기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은행 입장에서 손해가 되잖아요. 양쪽에서 100만 원 빼가면 200만 원,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200만 원이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항상 트랜잭션 실행 시에 다른 트랜잭션에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 완료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계속해서 유지돼 있어야 돼요. 계속 존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내가 100원 꺼냈으면 100원 마이너스 되면 된다는 이야기죠. 트랜잭션 연산에는 커밋하고 롤백이 있고, 커밋은 승인이라 그랬죠? 야, 다 됐어, 오케이, 이거고요. 롤백이라고 하는 거는 되돌리기입니다. 트랜잭션 상태는 맨 처음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부분 완료가 되면 실패가 되고요.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패가 되면 취소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중에 뭐가 있었어요? 동시 공유라는 게 있었죠. 바로 동시 공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병행 제어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최대화하고 일관성을 최대화해야 돼요. 근데 병행 제어 하는데 우리 앞에서 보시면 이솔레이션 있었죠.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나 이솔레이션이라고 하나 우리 앞에서 트랜잭션의 특성 중에 여기 보면 이거 아이소라고 그래요? 이소라고 그래요? 모르겠어. 아무튼 이 격리성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병행 제어를 하더라도 동시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 작업만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병행 제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최대화하고요.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화해요. 사용자의 응답 시간을 가장 줄이게 됩니다. 4개죠? 4개입니다.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애입니다. 얘는 병행 수행일 경우에 갱신 분실이나 비완료, 의존성, 모순성, 연쇄 복귀 이러한 문제 등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게시판에다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제 아이디로 어떤 애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 글을 수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저도 그때 마침 글을 수정하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고 만약에 글 쓰기까지 눌러야만이 얘가 DB에 들어가서 커밋이 날 텐데 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먼저 글 등록을 누르는 사람께 등록이 됩니다. 그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등록하면은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갱신 분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완료 의존성, 모순이 생기겠고 연쇄 복귀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 얘네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병행 제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럭킹이에요. 럭이 뭐예요?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한 사용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걔는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바로 격리시키는 거죠. 딱 묶어서 다른 애들이 접근할 수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럭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럭킹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럭킹 단위가 길어진다는 건, 커진다는 거는 얘를 묶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커지면 로크 수가 적어서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100분이라고 하면 얘네 로킹 단위를 만약에 50분으로 하게 되면 로크 수는 2개밖에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관리도 쉽죠. 근데 대신에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때요? 2가지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로킹 단위가 대신에 또 작으면 어때요? 얘를 0.1초로 하는 거야. 100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0.1초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크 수가 몇 개는 계산 안 되는데 열나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려워지고요. 대신에 병행 수준은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잡고 있는 시간이 바로 로킹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로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단계 로킹 기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직렬성이 뭐예요? 트랜잭션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은 보장하지만 교착 상태 예방이 불가능하대요.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 2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 단계, 축소 단계 2단계가 있는데 저걸 확장을 다른 걸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네도 종종 출제되는 애입니다. 각 트랜잭션의 로크 요청과 해제 요청을 2단계로 실시한대요. 어떤 걸로요? 확장과 축소 후. 자, 다음에 이번에는 타임 스탬프 기법이 있어요. 얘는 트랜잭션이 DBMS로부터 유일한 시간을 허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받는 거지. 띡, 야, 너 이제 써도 돼? 누가 해준다고요? DBMS가. 타임 스탬프 수가 적을수록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타임 스탬프가 적은 트랜잭션이 철회되는 거래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에서 SQL문에 의해 수행된 모든 갱신을 취소시킨대요. 럴백이 되겠죠. 럴백. 병행 제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활용도를 최대화한다. 응답 시간을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죠. 그러니까 병행 제어하는 이유는 여러 사용자들이 빠르게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 쓰거나 갱신하거나 할 때 쓰는 거니까 당연히 니은은 빠지겠네요. 니은 빠지네. 4번이 답이네요. 빨리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되지. 근데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 못 찾잖아요. 그지? 근데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 딱 해가지고 XX 치면 웬만하면 답이 딱 나와요. 문제를 좀 재밌게 출제를 합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원자성은 트랜잭션의 일부만 수행된 상태로 종료될 수
없다는 특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면서 나머지도 정리하고 계셔요. consistency는 시스템의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수행 완료 후에 항상 같아야 된다.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 그렇죠? 고립성은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마다 다른 트랜잭션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 듀어레이션은 듀어레이션 맞아요. 듀어 발음이 개떡 같아서 이해해 주세요. 트랜잭션의 완료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기억되는 성질을 의미한대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요. 병행 제어 기법 중에서 로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로킹의 대상이 되는 객수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레코드 등은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네를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로킹을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버헤드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로킹 단위가 커지면 데이터베이스 공유도가 줄어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6장 봤고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7장 살펴보겠습니다.